자, 이번 시간은 40페이지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함수의 연속 하기 전에 41페이지 이번에 구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x가 1 이상 3 이하라는 범위가 있다. 또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마지막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와 같은 이런 범위들을 우리가 구간으로 가져가서 나타낼 때 그 구간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건데, 먼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해서 1,3까지 대괄호를 써서 나타낼 거야. 그럼 이걸 닫힌 구간이라 하고, 이 x가 1 이상 3 이하라는 이 범위를 얘기하는 표현이 될 거야. 이게 이제 구간으로 표현하는 방법. 근데 지금처럼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처럼 등호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1,3에 소괄호를 붙여서 이걸 보고 열린 구간이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 얘는 등호가 들어가고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갈 때는 1,3이라 하고, 등호가 들어가는 쪽은 닫힌 구간, 등호가 안 들어가는 쪽은 열린 구간으로 해서 얘를 뭐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 그럼 매번 크다 작다랑 동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만 주어져 있을 때, 또는 x가 1보다 크다 라고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구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라는 건데, 지금처럼 일단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에는 닫힌 구간을 쓰는 게 맞겠죠. 근데 계속 작아지니까 무한히 끝없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여기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해서 열린 구간을 쓰는데, 무한대 같은 경우는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니까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닫힌 구간으로는 못하고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럼 반대로 x가 1보다 크다는 경우에서는 1에서 열린 구간을 헤어주고 등호가 안 붙이니까 계속 커지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무한대로 열린 구간으로 닫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수 전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한없이 작아지는 데부터 한없이 커지는 데까지를 모두 표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로 표현하되 둘 다 열린 구간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이제 실수 전체에 대한 구간 표현이 될 거야. 자,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이제 구간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x 범위로 주어졌지만 이제는 이렇게 구간으로 범위가 주어질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구간을 보고 요런 범위에 해당하는구나, 또는 얘를 보고 요렇게 되겠구나 라고 반대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여기까지가 구간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제부터는 40페이지 실질적으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함수의 연속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에서 함수의 연속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그래프 해석이 먼저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식에서 보는 건데, 식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이 연속의 정의를 사용해서 우리가 볼 거야. 그럼 지금부터 먼저 그래프도 할 건데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자. 우리가 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첫 번째, 그 함수에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함수값 존재. 두 번째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존재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근데 x가 a라는 점에서 그렇게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x가 a에서 그 함수가 연속이라고 하고,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그때는 함수가 x가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함수값 극한값이 같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이걸 만족 못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 다 만족할 때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첫 번째, 어떤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여기 x좌표가 2인데 여기 y좌표는 3이야. 이게 이제 fx라는 함수라고 봤을 때, 자 보니까 지금 현재 x가 2를 향하는 좌극한값과 x가 2를 향하는 우극한값이 모두 3으로 도달하게 되니까 우리가 극한값은 3으로 존재하게 되는 2번은 만족하게 되겠죠. 근데 x가 2에서의 함수값이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으니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 그러면 이 1번 조건이 어떻게 돼? 만족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이런 그래프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은 존재하지가 않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다른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볼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 거고, 여기는 3, 이쪽은 이렇게 돼서 여기는 4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지금 이런 형태는 함수값은 존재하죠. 이 f2는 예를 들어 4로 함수값이 4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x가 2로 향하는 우극한값과 x가 2로 향하는 좌극한값이 우극한은 4로 향하는데 좌극한은 3으로 향하죠. 그럼 지금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함수값은 존재해. 근데 이번에는 뭐가 존재 안 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 안 하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 대신 뭐는 존재한다? 함수값은 존재하는 그래프다. 왜냐면 점은 찍혀 있으니까. 얘는 함수값이 없었어. 점이 없어서. 얘는 함수값은 있어. 하지만 뭐가 달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서 얘 또한 불연속이 될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그래프 또 한번 그려볼게. 자,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점이 찍혀 있어. 2고 3이고 4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경우는 얘처럼 극한값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점이 있으니까 함수값도 존재하게 돼. 그럼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왜 불연속이냐? 마지막 조건인 세 번째 조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3으로 일정하죠. 근데 함수값은 4야. 그럼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지만 그 둘의 값이 서로 어때? 달라버리지? 그러니까 얘도 불연속이야.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고 이 그래프는 이렇고 이 그래프는 이렇다 라고 외우게 되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부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래프에서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를 때 그래프 현상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끊어져 있어. 이건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극한의 정의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조건에서 설명을 했었죠. 끊어져 있으면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얘도 불연속인 거야. 근데 옛날에 이렇게 빵꾸 뚫려 있는 애들은 극한값은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빵꾸 뚫려 있는 애들은 점이 있든 점이 없든 빵꾸 뚫려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불연속이 되지. 그 이유가 뭐야? 점이 없으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리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때서? 달라서. 점이 있어도 빵꾸가 뚫려 있으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그래서 이 두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더라? 바로 빵꾸 뚫려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결국에 불연속되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완전히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사이가 이렇게 빵꾸가 뚫려져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함수들이 어떻게 되더라? 불연속이 되더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한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의 불연속되는 조건을 본 거고, 그럼 결국에는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x가 a에서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돼요. 그럼 굳이 여기에다가 빵꾸가 안 뚫려 있다는 건 뭐야? 여기에 점이 온전하게 찍혀 있다는 거겠지. 그럼 이렇게 빵꾸도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 있지도 않는 이런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x가 a에서, 지금은 2에서죠. 2에서 연속 함수가 된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에서 해석을 한 거였고, 그럼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결국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둘이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말해서 그냥 정의로 따진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의 우극한 값과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좌극한 값과 x가 a에서의 함수값, 이 셋이 모두 어떨 때? 같을 때, 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을 때 비로소 우리는 x가 a에서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뭐한다? 연속함수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할 때 쓰는 표현, 그리고 아까까지가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표현. 그래서 순서를 잡자면은 그래프가 먼저냐 식이 먼저냐 이건데,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함수들은 우리가 뭘 하더라? 정의를 이용해서 그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더라. 아,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그래프 아니면 식으로 정의를 써서 구한다. 물론 다음 단원에 있는 성질을 배운다면, 연속함수의 성질을 배운다면 그 외의 것들이 있겠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44페이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44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번과 필수예제 1번의 2번과 1번의 1번 두 가지를 볼 텐데, 자, 첫 번째 1번의 1번부터 볼게. fx가 두 문제 모두 불리형 함수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두 번째 있는 문제는 fx가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3이다. 그리고 2다. x가 1이 아닐 때와 x가 1일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 있어. 그러면 지금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도 되는데 조금 분석을 해볼게. 자, 불리형 함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범위가 얘처럼 크거나 같다, 작다로, 크다와 작다로 나누는 불리형 함수가 있고, 지금 얘처럼 1이 아니다와 1이 맞다로 분리되는 함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되는 범위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함수들의 역할이 다를 텐데,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냐면, 얘처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함수를, 아, 이 함수는 우극한을 담당하는 함수구나. 그럼 밑에 있는 x가 1보다 작다라는 함수는 좌극한을 담당하는 함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x가 1이다와 x가 1이 아니다로 돼 있을 때에는 이 1이 아니다라는 말은 x가 1보다 크다라는 뜻과 1보다 작다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범위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합쳐서, 아, 얘는 극한값을 담당하는 함수다. 왜냐하면 1이 아닌 모든 x범위에 얘를 그릴 거니까. 근데 반대로 x가 1인 점을 얘로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함수값 담당 함수다 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그냥 함수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자, 이렇게 범위가 어떻게 나눠졌냐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함수에 담당하는 값들이 다르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텐데,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애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고, 그러지 못한 애들은 아까처럼 정의를 써서 한번 구해볼게. 자, 얘부터 한번 가보자. 얘는 무슨 뜻이야?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려달라는 뜻이죠. 그럼 꼭지점 좌표가 0,-1이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그려주면 될 거야. 근데 보니까 얘는 x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그려달래. 그럼 얘가 1, 몇을 지나냐 대입해 보니까 1,
1이라는 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x좌표가 1인 점 왼쪽이 아니라 어느 쪽? 오른쪽만 그려달라는 거니까 이렇게는 그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여기 쪽만 이렇게 쭉 그려주자 이거야. 원래는 더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x좌표가 1인 이 왼쪽 범위는 누굴 그려주나 봤더니 y는 x라는 함수를 그려주래요. 그럼 y는 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니까 얘도 1,1을 지나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원점 지나게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왼쪽만 그려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쫙 그려보니까 정확하게 빵꾸도 뚫리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그렇다는 것. x가 1인 점에서 문제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라 그랬는데 딱 봐도 연속이 되겠지. 왜냐면 빵꾸도 안 뚫렸고 끊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만약 그래프를 그리기 싫다, 정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얘가 우극한 담당 함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 우극한 fx 자리는 누구 적어준다? 우극한 담당 함수인 2x제곱 마이너스 1을 적어주고 리미트 x가 1 좌극한 담당 함수는 밑에 있는 x를 적어줘. 둘 다 fx야. 얘도 fx고 얘도 fx인데 우극한 범위에는 얘를 적어주고 좌극한 범위에는 얘를 적어주자 이거야. 각자 범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함수값을 보면 f1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 1을 위에 대입하냐 아래 대입하냐는 등호를 보면 돼요. 여기 위에 1이 크거나 같다로 등호가 있지. 그 말은 함수값은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달라는 말이야. 자, 그럼 극한값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서 구하죠. 그럼 1 대입하니까 우극한 값도 1이야. 1 대입하니까 좌극한 값도 1이야. 함수값도 여기 대입하기로 했죠? 1이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에 의해서 이 함수는 x가 1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해서 정의를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 아까 전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문제를 봐봐. 두 번째 문제는 이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리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그릴 수는 있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 위에 있는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x-1에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1이 있는데 문제에서 x가 몇이 아니기로 했어? 1이 아니기로 했으니까 뭐가 가능해? 약분이 가능하죠. 왜? 1이 아니란 뜻은 이 분모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거니까 얘를 상수 취급해도 된다는 말이야. 무조건 0은 될 수 없는 값이니까. 그래서 상수끼리는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위에는 이 함수 대신에 누구로? y는 x 플러스 3을 그리고 x가 1이 아닌 범위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돼? 1이 아닌 범위니까 1에서 잠깐 이렇게, 그리고 y는 x 플러스 3은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1차 함수가 될 텐데 x가 1인 점에서는 어떻게 달래? 빵꾸를 뚫어 달래죠?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x가 1이 아닌 범위에서만 얘를 그려달라 했으니까. 그럼 x가 1인 함수값은 어디다 찍어달래? 요 2라는 요 점 있죠? 요 점에다가 찍어달래. 그럼 보니까 극한값은 4를 향하는데 여기다 x에다 1 대입하면 4죠. 극한값은 4를 향하는데 함수값이 2니까 이 함수는 빵꾸가 뚫려있는 그래프가 되겠고 x가 1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푼다 하면은 얘가 극한값 담당 함수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풀 거 없이 그냥 바로 x가 1을 향할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3을 적어주면 돼요. 얘가 극한값이 될 거야. 왜냐하면 좌극한도 얘에다 쓸 거고 우극한도 얘에다 쓸 거니까 그냥 극한값 자체를 여기다가 표현하면 되고 함수값은 2라고 했지. 그럼 이 둘이 같은지 다른지만 파악해서 우리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파악할 텐데 방금 전에 얘가 x-1에 x 플러스 1로 되면서 약분이 되면서 여기 3이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극한값은 4가 됐고 함수값은 2였으니까 다르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아, 얘는 x가 1에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고, 자, 만약 문제에서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이렇게 fx가 x-3의 절대값 함수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바로 불리형 함수로 만들어주면 편해요. 한 번은 그대로 나올 거고 한 번은 마이너스 곱해서 나올 텐데,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이 안이 0보다 큰 x가 3보다 클 때이겠고 x가 3보다 작을 때이겠죠. 그럼 등호는 어디다 붙이냐라는 건데, 사실 등호는 위에 붙이든 아래 붙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크다에 등호를 붙여주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이제 얘가 우극한 담당 함수, 얘가 좌극한 담당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함수값은 엿다 대입하나 엿다 대입하나 항상 같은 값이 나올 거라서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는 불리형 함수로 만들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각각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하더라도 얘가 연속이 되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그러면 지금 잠깐만 여기서 한두 문제만 더 풀어보고 좀 가볼게. 47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보자. 왜 그러냐면 45페이지, 46페이지가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우선 식을 가지고 정의를 써서 구하는 연습들을 좀 하고 그래프는 조금 이따가 한 번에 모아서 갈게. 자, 47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4번을 보면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고 5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라는 거니까, 아, 얘가 극한값 담당 함수, 얘는 함수값이구나 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뭐래? 연속이라고 이미 확정을 해버렸죠. 그 말은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다는 거? 같다는 게 이미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로 극한값을 x가 마이너스 2에서 구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함수값인 5와 같아야만 연속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딱 보니까 분명히 분수식인데 리미트 극한값이 수렴했어. 근데 분모에다가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우리 저번에 극한에 응용해서 했던 0분의 0꼴 응용이 되겠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뭐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 됐다는 소리는 뭐죠? 얘가 인수를 누구로 갖는다?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남은 인수는 그냥 우리가 x 플러스 p 정도로 이렇게 써주기로 했었죠.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여기가 x가 1일까? 개수가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약분을 해서 대입을 하니까 그 괄호 안에 극한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p가 되는데 그게 5래. 그 말은 p가 7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 p에다가 7을 딱 집어넣고 이 식을 전개하니까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4가 돼서, 아, a가 9고 b가 14가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a, b 값 구하시오.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럼 0분의 0꼴 응용이 여기 극한에서 연속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극한과 연속은 사실 엄청 연결이 많이 돼. 그래서 앞에 거를 연습 많이 해서 여기 연속으로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쭉쭉 진행되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보고 영상 끊었다 갈게. 자, 다음 페이지 48페이지도 한번 가볼게요. 왜 계속 가냐면은 지금 비슷한 유형끼리 좀 묶어서 가려고 일부러 조금 많이 하고 있어.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불연속인 점이 단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나왔네. 자, 볼게. 자, 얘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랬어. 자, 모든 실수 x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때 무슨 값? a 값이 얼마며 f2는 얼마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대입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 곱해져 있는 수가 0이 되는 x값이겠죠. 그래서 이 식 전체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구해보면 이 식은 0이 되고 얘가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8 넘어가서 a가 얼마? 마이너스 8 넘어가서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a 값을 구했어. a가 4라는 걸 구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에 있는 a는 4로 적어주면 돼.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돼? f2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식에다 다시 한번 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2 집어넣었더니 앞에 있는 식 때문에 0 돼버려서 f2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자, 이럴 때 하는 방법은 바로 fx식을 만드는 방법이야. 어떻게 만드냐면 fx를 만드는데 두 가지로 쪼개세요. 2회로 나눠버려. x-2분의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2로 이렇게 적는데, 단 이렇게 적을 때는 얘로 나눌 때는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x는 2가 절대 돼선 안 될 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x가 2일 때는 f2라는 함수값이 될 텐데 우리 그 함수값을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그냥 f2라고만 놓을게, 함수값으로. 그럼 자동적으로 불리형 함수가 되면서 범위에 따라서 얘가 극한값 담당 함수, 그리고 함수값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제 조건을 알죠. 무슨 전제 조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걸 알아.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범위가 쪼개져 있지만 x가 2에서도 뭐겠어?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란 뜻은 x가 2에서도 연속이겠으니까 우리는 x가 2에서에 구한 극한값으로 그게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를 향할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2라는 이 극한값이 바로 함수값이 돼버리는 거고, 얘가 지금 현재 분모에 대입해도 분자에 대입해도 0이 되는 0분의 0꼴이 되겠지? 그럼 자동적으로 이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니까 x-2에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되면서 약분하고 2를 대입하니까 우리의 f2는 몇이 돼버려? 8이 돼버리겠죠? 바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바로 f2라는 함수값이 얼마다? 8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식에다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얘가 0이 되는 x범위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나눠버릴 수 있겠고, 그럼 그 값을 가질 때의 함수값은 모르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그 함수값을 구할 때는 뭘로 구한다? 극한값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해주는데, 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범위 쪼갰을 때도 연속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극한값으로 대신 함수값을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었다 다시 갈게요.